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상폐위기 센트럴인사이트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식, 경영 정상화 본격화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10월에 설립돼서 199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도 2분기 현재 10개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현금 자동화, 입출금 기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금융 자동화 기기라고 불리우는 이 ATM 기기, 그리고 통신 장비 판매, 현금 자동화 입출금기 유지 보수 등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금융 자동화 부분이 97.2%, 기타 매출이 2.8%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월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바뀐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청호컴넷에서 센트럴 인사이트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청호컴넷, 청호나이스, 우리가 편의점이나 현금을 인출할 때 청호나이스, 청호컴넷 이런 기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납품하는 현금 자동화 입출금 기기입니다.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291억 원, 전년 대비 41.3%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603억, 당기 순손실 58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2분기 최근 실적은요, 매출액 88억, 전년 대비 무려 81.6%가 급감했고, 영업손실 34억, 당기 순손실 46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전체 누계치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시스웨븐의 이 경영권 사실상 장악, 경영 정상화 본격화 여부, 2021년도 7월 김진섭 이사회 6명이 자진 사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취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세 번째입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 의견 거절, 전기 재무제표 재감사 의견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감사 의견 거절 사유가요,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이 부해 부채, 그리고 우발 부채 가능성이 좀 제기된 바 있었고요. 대여금 그리고 투자 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 대표이사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현재 불송치 결정이 좀 됐는데, 지난 5월에 55억 원 규모의 횡령이 있었다라고 이 횡령 배임 공시를 밝힌 바 있었죠. 그런데 8월 30날 자본시장법 위반이 최종 무혐의 결정된 것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트럴인사이트 올해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마음 쓰이고 답답한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횡령 공시도 있었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까지 이뤄지면서 회사가 오히려 불확실성이 크게 좀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8월 30날이었습니다. 자, 회사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대표이사 횡령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당사가 2021년도 5월 3일에 공시한 대표이사 횡령 55억 원 규모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이 수사에 대해서 수서경찰서가 불송치, 즉 각하되어 수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즉 횡령 배임 이슈에 대한 어떤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9월 1일 날이었습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사건의 명칭,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이사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법원에 이 허락을 좀 요구하는 건데요. 바로 경영권자인 아시세븐의 일명이 신청한 겁니다. 자, 결정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그럼 아시세븐이 좀 패소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채무자들이 각각 사임했기 때문에 직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지금 뭐냐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이 그냥 각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된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동일 소송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아시세븐이 제기한 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해서 주식회사 아시세븐의 일명은 위 사건에 대해서 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존의 해임을 위한 이 대상 임원들이 자진 사임했기 때문에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도 기각이 된 거고요. 주주총회는 자진 취하한 것이다. 즉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좀 종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횡령도 아니고 경영권 분쟁도 일단 해소는 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반기 검토 보고서인데 반기 검토 보고서의 부적정 의견 거절 사유가 있었죠. 내용은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범위의 제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제기된 재무제표가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반기까지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인지 한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 한번 좀 찾아볼 텐데요. 자, 올해 3월이니까 요 구간이죠. 감사보고서에 감사 의결 거절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거절에 대한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견을 다시 적정 의견을 좀 받기 위해서는 이 의견 거절의 근거를 해소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부 통제가 좀 미비됐다. 2022년도 12월 말자로 종료되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있죠. 자, 법인인감 날인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취소에 따른 관련 문서가 폐기됐다. 즉 회사가 이사회 해놓고 문서도 폐기했고 일부 내부 통제 등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생한 것, 감사를 고의적으로 좀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사회 결의 문서도 파기를 좀 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 조사인의 조사 보고서에는 자금 거래 등과 관련해서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제3자가 좀 개입한 것을 좀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결제 라인, 통제 라인 자체가 미비되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산의 회수 가능성. 우리는 대여금 투자 자산에 대한 실제적인 정당성과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할 만한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뭐냐면요. 회사는 돈도 빌려줬고 투자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자였는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된다. 즉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통제. 그렇다면은 회사의 이 내부 통제 장치를 다시 정립해서 간다. 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산의 회수 가능성 부분. 대여금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니 회수할 수 있었다면 회수한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좀 다소 해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에 대해서 피투자 자산에 대한 이 투자도 원점으로 회귀한다면 원점으로 다시 회수해서 투자 자산, 그러니까 회사 외부로 유출된 이 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이런 결정들이 좀 진행되거나 신규 유동성을 확보해서 회사의 캐시카우를 좀 더 넓혀 놓는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이런 흐름에서 현재 경영권자인 아시세븐이 하반기에 본격화된 경영 정상화를 좀 도모할 것인가 라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트럴 인사이트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불확실성, 경영권 분쟁은 일부 종식이 되는 흐름들, 그리고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센트럴 인사이트의 어떤 급한 불은 껐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 암쪼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서 하반기에 센트럴 인사이트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AS 종목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X파일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